안녕하세요. 한국어라면 곤대감이지 제 10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의 날씨를 잠깐 소개해드리면은 현재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날씨가 무더워서 사무실에 에어컨을 틀지 않으면은 더워서 근무를 하기가 어려운 이런 실정이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에어컨을 가동을 안 해도 아주 쾌적한 온도에서 근무를 할 수 있게 이렇게 기온이 바뀌었습니다. 자, 우선은 한국의 기후에 대해서 소개 말씀을 드렸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센텐스 스트럭처를 즉 문형을 어디까지 배웠냐면은 주어 동사, 주어 보어 동사, 주어 목적어 동사까지를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그다음에 주어 보어 명사, 주어 보사, 형용사까지 이렇게 문형을 배웠는데 오늘은 주어, 목적어, 목적어, 동사 이러한 센텐스 스트럭처 문장 구조를 갖고 오늘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주어와 목적어를 설명을 드릴 때 항상 반복해서 하는 얘기지만은 한국어에서 주어가 되기 위해서는 명사 하나만 나와주면 안 되고 반드시 축적조사라고 하는 것이 붙어야 됩니다. 영어는 그냥 명사가 동사 앞에 나오면은 주어가 됩니다. 자, 여기서 이 얘기는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항상 한국어에서는 축적조사인 은, 는, 이, 가를 꼭 명사 뒤에 붙여야 되고 또 목적어를 만들기 위해서는 에게나 을, 느를 목적격 조사를 붙여야 그 문장 내에서 목적어 기능을 한다. 이건 꼭 명심을 해둬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주어, 목적어, 목적어 동사를 요새 축약해서 즉 줄여서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목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어의 문형을 주어, 목적어, 목적어 동사를 그냥 목동으로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고 영어의 경우는 SVOO의 이런 문형으로 암기를 하고 계시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휘를 갖고 문장을 만들 때 주목 목동을 기억을 하면은 아마 쉽게 문장을 만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를 믿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다시 또 시작을 해보면은 이러한 주목 목동의 패턴이 있습니다. 즉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주다라고 하는 하나의 형태가 있고 또 하나는 누구에게 무엇을 하게 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패턴으로 문장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주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give입니다. give 주다는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주다라고 하는 이런 적이 됩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하나의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패턴을 알고 우선은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주다라고 하는 이러한 패턴을 갖고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여기다 기록을 합니다. 할아버지가 나에게 자 보세요. 나에게 선물로 무엇을 주었다? 선물로 용돈을 주셨다. 용돈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 돈을 용돈이라고 합니다. 용돈을 주셨다. 자, 이렇게 합니다. 자, 여기서 할아버지 이거는 발음은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제가 발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듣는 것으로 그랬지만 제가 한번 여기다 써보겠습니다. 할아버지를 하나하나씩 읽을 때는 할아버지지만은 이것을 연속해서 읽는다고 하면은 즉 어떻게
발음을 해야 되냐 하면은 할아버지가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할아버지입니다. 이게 여러분 귀에는 할아버지로 들립니다. 그러나 쓸 때는 할아버지가 됩니다. 할아버지가 이게 아까 말씀을 드렸던 조사가 주격 조사가 붙어서 뭐가 되느냐? 여기서 주어가 된 겁니다. 할아버지가 누구에게? 나에게. 에게는 목적격의 부사격 조사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우리를 영어식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설명을 할 때는 영어와 마찬가지로 요거를 우리가 목적어로 한다라고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목적어. 근데 선물로는 로라고 하는 명사 뒤에 로가 붙었습니다. 이 로는 부사격 조사로 뭐뭐로 이렇게 표시해요. 이게 부사입니다. 선물로 부사어. 선물로 뭐를 주었다? 용돈을. 이것도 목적어입니다. 그리고 주셨다는 동사입니다. 서술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러한 패턴, 누구누구에게, 나에게 무엇을, 용돈을 주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무엇을 주다라고 할 때는 누구에게 무엇을 주다라고 하는 이러한 패턴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거는 암기를 하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문장을 만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요거를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발음 문제도 얘기하셨죠. 할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아니라 할아버지라는 얘기도 드렸고, 이 주셨다는 동사를 갖고 다시 한번 이제 문형을 배웠으면은 여기다 주셨다는 동사를 갖고 잠깐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 발음은 어떻게 되느냐고 하면은 주셨다로 이렇게 발음합니다. 주셨다. 주셨다가 아니라 주셨다. 조금 강하게 발음을 합니다. 그런데 이 주셨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그럼 어떻게 저게 되어 있냐면은 주다라는 동사입니다. 기본 동사는 기본형은 주다입니다. 그런데 이 주다의 다가 어떻게 바뀌었냐라고 하면 주시다로 바뀝니다. 주시다. 이때 시는 존칭, 존대해서 나오는 어미입니다. 주다. 그다음에 다는 종결어미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주시다가 여기다가 과거형으로 만들기 때문에 어떻게 또 바뀌냐라고 하면 주시었다라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주시었다가 이게 주로서 주셨다로 이렇게 바뀌어진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이게 주다라고는 동사에서 어미 다가 주시다로 바뀌고 또 과거형으로 바뀔 때는 얻다가 되기 때문에 주시었다가 되는데 이게 모든 언어는 가능하면 뜻이 통한다고 하면 줄이려고 하는 노력을 합니다. 왜? 언어는 경제적인 겁니다. 좀 더 짧은 문장으로 짧은 단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주시었다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줄여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한국어 문장을 볼 때 주셨다가 왜 원형이 기본형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다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거기에 존칭하는 시는 있고 과거 시제엔 무엇이 있는지를 분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한테 생긴다고 하면은 아주 훌륭한 한국어 한국어 사용하는 학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는 다음은 또 이제 다른 예문을 갖고 한 번 더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나는 어머니입니다. mother, 어머니께 뭐를 보냈냐면은 감자입니다. 포테이토, 감자와 사탕을 어떻게 했다고요? 보냈다. 이렇게 됐습니다. 보냈다.
자, 그러면은 자, 나는 보세요. 나는 주어, 여기에 기록해낸 주어, 목적어 동사와 지금 여기다 표시하는 것을 연결하면서 들으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어머니께, 깨는 에게를 줄여서 깨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어머니에게, 어머니께 똑같습니다. 누구에게? 어머니에게. 그럼 이 앞에는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누나, 오빠 이와 같은 여러 가지의 그 인칭 명사를 여기다 붙일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께, 누나에게, 오빠에게, 친구에게. 그에 뭐를 보냈다고요? 감자, 포테이토와 사탕, 캔디를 보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어떤 형식이 되냐면은 누구누구에게 와 요게 전부 뭐냐면 이게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요게 목적어가 되고 에게가 되니까 요것도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자, 목적어. 그러죠? 그러면 주어, 목적어, 동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목, 목동이 되는 문장의 패턴. 아니, 센텐스 스트럭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린 주, 목동이 되고 영어로는 SVOO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영어는 다 국제 언어이기 때문에 세계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SVOO의 센텐스 스트럭처가 있다는 것도 압니다. 한국어도 영어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문장의 구조를 암기하고 있으면은 쉽게 문장을 만들 수 있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을 듣기도 이해하기도 쉽지 않을까요? 저는 최근에 외국어를 외국어를 배우면서도 이러한 것을 하나하나씩 접목을 하다 보니까 훨씬 진도도 빠르고 이해도 쉽고 문장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직접 몸으로 체험하고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강조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나는 어머니께 감자와 사탕을 드렸다. 이 와는 접속조사입니다. 뭐뭐와 영어의 and에 해당되는 것으로 감자와 사탕을 보냈다. 이렇게 적게 됩니다. 다시 여기서 보냈다라고 하는 동사를 다시 한번 또 분석을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보내다라고 하는 것이 동사의 기본형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다는 어미라고 합니다. 한국어에서. 즉 단어 끝에 다가 있습니다. 어미입니다. 어미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활용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변한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과거형을 할 때는 보내다에 쌍시옷에 다가 붙어서 보냈다가 되면 것이라는 겁니다. 즉 보내다의 과거형으로서 보냈다가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다른 문형을 갖고 또 한번 재미나게 설정을 드립니다. 아까는 감자와 뭐라고 그랬죠? 사탕이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어머니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잘 눈이 보이지 않는 어머니가 뭐라고 보냈냐면은, 자, 이번에는 어머니가 나에게 감자를 감사로 이해를 해서 감사와 사랑을 받았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재미난 거는 왜 이 예문을 여러분한테 소개를 하냐면은, 자, 이번에는 어머니가 주어가 되고 나에게가 목적어가 되고 감사와 사랑을 이게 목적어가 되고 보냈다가 동사가 된 겁니다. 오케이.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가 설명하고 드릴 근거는 이 감자가 지읒이 시옷으로 됐기 때문에 다른 단어가 됐습니다. 감사. 그다음에 사탕이 사랑으로 이렇게 바뀌었던 겁니다. 즉 한국어는
여러분들이 자음과 모음을 갖고 하나만 바뀌더라도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다로부터 하까지, 그다음에 아야어여부터 이까지를 갖고 자유자재로 단어를 만들고 그거를 활용을 하면 되는데, 그렇게 만들어도 전혀 단어가 안 되는 것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그러한 노력을 해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주어, 목적어, 목적어 동사, 주목, 목동의 문형을 갖고 설명을 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주어, 목적어, 보호 동사의 센텐스 스트럭처, 문장의 구조를 갖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